요즘 뉴스 보셨나요? 히토류 몸값 4,400% 폭등, 미일 심해 탐사 돌입 중국의 자원 무기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기사가 쏟아집니다. 지금 세계는 히토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69.2%, 바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미얀마, 호주를 모두 합쳐도 절반이 안 됩니다. 전 세계가 히토류 회수 경쟁에 뛰어든 지금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새로운 회수 기술을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히토류가 뭐길래?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첨단 기술 속 숨겨진 재료, 히토류. 히토류는 지각에 널리 존재하지만 경제적으로 추출하기 어려운 17가지 원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중요할까요?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레이저, 군사 장비까지 작지만 현대 산업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매장량은 많지만 고순도로 추출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 특히나 한국은 지금 히토류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히토류 부족 상황이에요. 국내 매장량은 거의 없고 공급 리스크는 계속 증가 중. 또 히토류를 캐기 위해 광석을 파헤치는 순간부터 토양이 훼손되고 수천 톤의 폐석과 오염수가 주변을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바로 전자 폐기물 확보에 있어요. 히토류 확보, 버려지는 자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전자 폐기물 재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히토류는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쓰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안에는 최대 2500ppm의 네오디뮴과 500ppm의 디스프로슘이 자연 광석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형광등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곳에는 1000ppm의 유로듐과 20000ppm의 이트륨 같은 히토류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이 폐기물들은 사실상 도시 광산이나 다름없습니다. 글로벌 히토류 시장은 2024년 81억 달러에서 2030년 158억 달러로 연평균 1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히토류 재활용 시장은 2025년 약 3억 달러에서 2032년 14억 달러로 연평균 25%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도 관련 산업 육성과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폐기물에서 어떻게 히토류를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요? 히토류 회수 기술은 크게 두 가지, 건식 회수와 습식 회수로 나뉩니다. 먼저 건식 공정의 용융염 전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폐자석을 1000도에 고온에서 산화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폐자석이 산화철과 산화네오디뮴철로 변하는데요. 이를 1200도씨에서 슬래그를 통해 분리합니다. 이후 불소 화합물과 섞어 염을 만든 후 전기분해하면 순수한 히토류 금속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건식 기술인 금속열 환원법은 산화물이나 불화물 상태의 히토류를 900도의 고온에서 산소 할로겐 친화도가 더 큰 금속과 반응시켜 순수한 히토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로 반응성이 큰 칼슘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건식 공정에는 환경적으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온을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양의 에너지와 대기오염입니다. 이는 건식 회수 공정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두 번째는 막대한 에너지로 인한 높은 운영 비용이 듭니다. 히토류 수입보다 싼 가격의 회수 공정 개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회수 과정에서 나오는 폐용융염 같은 화학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습식 공정입니다. 습식 공정의 대표적인 산침출법은 광석이나 재활용 원료에서 황산과 염산을 통해 히토류를 녹여내어 순수한 히토류를 회수하는 공정입니다. 고농도의 산으로 처리하면 히토류가 황산염 형태나 염화물 형태로 용액에 녹아나오게 되고 이후 용매 추출, 이온 교환, 침전, 환원 등의 후속 공정을 통해 순수한 히토류를 회수합니다. 용매 추출법은 수용액 내의 히토류 이온을 유기 용매에 녹아있는 친유성 추출제와 반응시켜 극성이 낮은 착화물 형태로 만든 후 이 착화물을 유기상으로 선택적으로 이동시키는 분리 기술입니다.
추출제가 히토류와 결합된 유기상을 다시 강산이나 리간드 용액과 접촉시키는 역추출 과정을 통해 히토류를 추출제로부터 분리하고 수상으로 회수한 다음 최종적으로 침전이나 전기 분해와 같은 후속 공정을 거쳐 고순도의 히토류를 얻게 됩니다. 습식 공정은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습식 공정은 많은 화학물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화학약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부담이 생깁니다. 이것이 습식 공정의 가장 큰 단점이죠. 두 번째는 복잡한 공정입니다. 건식 공정에 비해 분리, 정제 공정이 더 복잡하여 초기 설계 비용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공정 설비와 폐수 처리 비용으로 인한 높은 비용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식과 습식의 단점들을 채워줄 수 있는 기술 없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기술은 바로 바이오리칭입니다. 바이오리칭은 전자 폐기물에서 금속을 빼낼 수 있는 미생물 대사산물을 활용하는 습식 재련법 중 하나입니다. 이 기술의 장점은 바로 선택적으로 금속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미생물의 특성에 맞춰 원하는 원소만 쏙쏙 뽑을 수 있죠. 그럼 바이오리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까요? 바이오리칭의 핵심은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나눠집니다. 복합체 촉진 용해와 양성자 촉진 용해입니다. 바로 복합체 촉진 용해인데요. 여기서 미생물이 만든 유기산이 금속 이온과 결합해서 금속을 안정적으로 용해시킵니다. 금속이 계속 용액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추출이 쉬워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양성자 촉진 용해인데 이 메커니즘은 미생물이 생산한 유기산이 pH를 낮춰 금속 이온을 방출시킵니다. 이러한 두 메커니즘 방법으로 미생물을 이용해 히토류를 추출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두 메커니즘이 동시에 일어나면 히토류 회수율은 증가하고 저온 작동과 낮은 에너지 소비와 적은 탄소 배출로 더 효율이 좋아질 수 있는 친환경의 핵심적인 기술이 될 수 있어 바이오리칭에 관한 기술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볼 수 있답니다. 이제 이온성 액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온성 액체는 섭씨 100도 이하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특수한 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낮아도 액체 상태로 남아있으면서 성질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 용매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이온성 액체로 특정 히토류 이온을 선택적으로 회수하는데 완벽한 특성을 갖추고 있죠. 실제로 연구에서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폐형광 등으로부터 히토류를 회수하는데 90도라는 낮은 온도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24시간 만에 99%의 회수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금속을 회수할 수 있답니다. 이온성 액체의 장점은 바로 선택적 회수, 친환경성, 그리고 높은 효율성이죠. 그래서 환경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히토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DES입니다. DES는 수소 결합 공여체와 수소 결합 수용체를 결합해 강력한 수소 결합을 만들어내요. 이 강한 결합 덕분에 금속 산화물의 결정을 흐트러뜨려 금속을 용출시킬 수 있답니다. 이는 낮은 독성과 높은 생분해성을 가지고 있어 환경 부담을 낮춥니다. 그럼 추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크게 침출, 추출, 전기 증착, 용매 추출 4단계를 거쳐 금속을 회수합니다. 먼저 침출 단계에서는 DES 용매의 특성을 활용해 특정 금속만 선택적으로 용해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용매는 재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그 후 침전 단계에서 금속을 불용성 물질로 만들어 회수하고 전기 증착을 통해 금속을 표면에 붙여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은 모두 친환경적인 기술입니다. 낮은 에너지 소비, 저온 작동, 재사용 가능성 등 지속 가능성이 뛰어난 기술들이죠.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히토류 금속을 회수하면서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의 부담을 덜고 미래를 더 밝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어서 국가별 히토류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국제협력 확대와 자국 내 채굴 강화, 그리고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제협력과 자원 회수 기술 개발에 힘쓰며 기술 혁신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출을 제한하고 자국 내 채굴과 정제를 강화하며 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해외 광산 지분을 확보하고 회수 기술 개발에 투자하며 기술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해외 광산 지분 확보와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5나라 모두 기술 개발을 공통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각자 다른 방식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히토류 기술은 어떤 과제에 직면해 있을까요? 먼저 기술적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공정의 한계입니다. 현재의 회수 방식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비용과 에너지 소모가 매우 큽니다. 두 번째는 정제 과정의 난이도입니다. 히토류는 다른 금속과 성질이 매우 비슷해 고순도로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시설 규모의 한계입니다. 많은 기술이 아직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산업 규모로 확장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전문 인력 부족과 지식 재산 문제입니다. 핵심 기술이 특정 국가와 기업에 집중되면서 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산업을 성장시키기 어렵습니다. 이제 히토류 기술 확산을 가로막는 정책적 경제적 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회수량이 적어 비용이 높고 산업화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형성의 부족입니다. 재활용 원료를 사고 파는 안정적 시장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투자 부담입니다. 초기 비용과 기술 리스크가 커 기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네 번째는 제도적 한계입니다. 규제와 기준이 미비해 산업 성장 속도가 더딥니다. 이처럼 정책적 경제적 과제는 히토류 기술의 확장과 산업화를 가로막는 핵심 장애 요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전략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기술적 과제와 정책적 경제적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내 도입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차세대 재활용 기술의 연구 지원을 강화합니다. 둘째,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셋째, 주요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를 마련합니다. 넷째, LCA 기반 인증 제도를 도입해 기술의 신뢰성과 확산을 높입니다. 파괴가 아닌 순환으로, 소모가 아닌 회수로 환경과 경제 둘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한국도 미래 산업을 지탱할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OMG였습니다. 감사합니다.